이어서 이제 적혈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적혈구의 수명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노화된 적혈구가 이제 간의 정맥굴에 있는 별세포에 의해서 이제 탐식되죠. 잡아먹히는 거죠. 그래서 지라가 뭐냐면 스플린이라고 합니다. 스플린, 지라, 비장이라고 하죠. 비장이나 골수에 있는 이제 금을 내피세포에 식작용을 받아서요 파괴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혈구가 용혈되잖아요. 그러면 수분과 혈색소로 이제 분리되고요. 혈색소는요 해모와 그리고 글로불린으로 분해가 되죠. 그래서 혈철소랑 담록소, 빌리루빈을 만들죠. 그리고 빌리루빈이요 간으로부터 쓸개 주머니에 이동해서 이제 간에서 빌리루빈이 이제 만들어지죠. 그러면 쓸개라는 그 쥐비죠, 쥐비. 갈브레더에 이제 이동되었고 저장됩니다. 그래서 12지장 그 CBD 그러니까 총담관을 통해서 그 엠플러브 박터라고 그 12지장 계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12지장 계급으로 들어가서 작은 창자로 이제 배설이 되는 겁니다. 네, 작은 창자에서 이제 일부는 혈액에 의해서 콩팥으로 이동하고요. 그리고 유로빌린으로 오줌색을 이제 나타내고요. 나머지 큰 창자로 이동해서요. 스테르코빌린으로 이제 분변색을 이제 나타내고요. 각각 이제 바깥으로 체외로 배설이 일어나죠. 그래서 방사성 글리신을 이제 주사해서요. 4개월 동안 이제 적혈구에 방사능이 이제 검출되지만 이제 127일을 전후해서 급격히 소실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적혈구의 수명을 한번 본 겁니다. 적혈구의 생활사라고 하죠. 생활사. 자, 적혈구의 구성과 기능입니다. 이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이제 적혈구를 통해서 이제 운반하죠. 이제 한 개의 적혈구가요, 한 200에서 300만 개 이제 분자들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에서 300만 개 복합 이루어진 이제 복합 화합물인 이제 혈색소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을 함유한 색소 화합물이 이제 해모 4분자와 단백질이 이제 결합된 한 분자의 글로불린으로 이제 적혈구가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적혈구의 구성 성분이요. 수분이 한 64%에서 64% 정도 되고요. 혈색소가 헤모글로빈이 33%에서 34% 된다고 합니다. 적혈구가 이제 하는 일이요. 헤모글로빈이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O2랑 CO2를 운반하는 일이죠. 이제 헤모글로빈이 한 분자가요. 산소 4분자랑 결합해서요. 색깔이 선홍색을 띠는 산화 헤모글로빈이 된답니다. 그래서 분리되면서요. CO2랑 결합해서요. 이제 암적색을
해모글로빈은 이제 환원 해모글로빈을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해모글로빈이 이제 산소랑 결합되는 비율이요. 산소 분압이 높을수록 결합도가 높고요. 낮을수록 희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파 속에 허파 속은 산소 분압이 높잖아요. 그래서 혈액이 허파의 동맥을 통해서 허파 속으로 들어가면요. 거기서 이제 산화 헤모글로빈이 생겨가지고요. 선홍색이 되는 겁니다. 이게 동맥혈이죠. 동맥혈. 동맥혈은 좀 붉죠. 붉은 선홍색 빛이죠. 그래서 동맥혈이 조직으로 이제 운반되어져서 조직에 이제 산소의 분압이 조직이 낮잖아요. 그래서 산화 헤모글로빈이 환원 헤모글로빈으로 이제 되면서 조직 속에서 산소를 방출해 가지고요. 색깔이 암적색이 되죠. 적색이 아주 선홍색이 아니라 암적색이 됩니다. 이거를 정맥혈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직에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정맥혈이요. 다시 이제 또 허파에서 산화글로빈이 또 산화 헤모글로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반복적으로 해서 헤모글로빈이 각 이제 조직에서 산소를 운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헤모글로빈의 제1 기능이요. 산소를 운반하고요. 산소 운반이요. 헤모글로빈 가운데 특히 이제 헤모에 대한 부분의 작용이죠. 그리고 여기서 계속 얘기했던 두 번째가 이제 CO2 탄산가스를 이제 운반하는 거죠. 그 산소 해리곡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헤모글로빈이요. 산소의 결합량이 산소 분압 변화에 따라서 이제 변화하는 모습을 이렇게 곡선으로 그린 것을 산소 해리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소의 해리곡선은요. 해리곡선은요. 체온과 이제 산, 염기, 평형의 이제 변동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체온이 높아지거나 pH가 낮아지면요. 해리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어서요. 산소가 쉽게 이제 분리된다고 하죠. 해리되고 반대로 이제 체온이 낮아지거나 pH가 높아지면요. 해리곡선이 왼쪽으로 이동되어서요. 산소의 해리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보시면 산소의 이게 지금 해리곡선이죠. 이제 체온이 낮거나 pH가 높아지면 산소의 해리곡선은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죠. 이제 pH와 온도가 이제 산소 해리곡선에 이제 미치는 영향입니다. 보시면 해리곡선이 이제 변동에 따라서 이제 산염기 평형의 변동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죠. 체온이 높아지거나 pH가 낮아지면 해리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산소가 체온이 낮아지고 pH가 높아지면 해리곡선이 왼쪽으로 이동된다고 했죠. 왼쪽으로 이동된다는 건 산소의 해리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이제 적혈구의 용혈입니다. 이제 적혈구 속에 있는 용혈이라는 게요. 적혈구 속에 있는 혈색소가 이제 적혈구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용혈이라고 합니다. 이제 혈색소가 빠져나온 적혈구는요. 무색입니다. 무색이고요. 세포막에 이제 기초물질이 이제 완전하지 못하게 불완전하게 이제 파괴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령세포라고도 또 부릅니다. 용혈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령세포, 껍질세포라고 여기 있는데 유령세포라고 책에 이렇게 나와 있죠. 보시면 적혈구의 용혈의 종류는요.
삼투적 용혈하고요, 화학적 용혈, 독소성 용혈, 그리고 기계적 용혈이 있습니다. 삼투적 용혈은요, 적혈구 이제 삼투 농도가 주위 액체의 삼투 농도보다 높거나 혹은 낮은 경우에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적혈구 검사할 때요, 농도가 낮은 이제 NaCl이 이제 농도가 낮은 NaCl을 적화시켰을 때요, 나타내는 용혈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적혈구 검사했을 때 0.85 NaCl이 아니고 좀 낮은 0.65 NaCl을 이제 적화시켰을 때 이제 용혈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삼투, 이게 용혈 현상도 뭐 농도 차에 의해서 삼투적 용혈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화학적 용혈입니다. 이제 각종 화학약품, 뭐 알코올, 뭐 쓸개즙산, 사포닌, 뭐 산성, 혐기성 물질, 뭐 이런 것들이 적혈구 막에 접촉되면 일어나는 용혈을 화학적 용혈이라고 합니다. 이제 독소성 용혈인데요. 그거는 뱀독이나 이제 세균의 각종 독소가 이제 적혈구 막에 접촉될 때 일어나는 용혈입니다. 그리고 기계적 용혈은 기계적 자극이나 손상, 뭐 동결, 가열이 원인이 돼서 일어나는 용혈을 기계적 용혈이라고 합니다. 적혈구가 이제 적혈구 속에 있는 혈색소가 적혈구 밖으로 빠져나오는 현상들이 이렇게 삼투적 용혈, 화학적 용혈, 독소성 용혈, 기계적 용혈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황달입니다. 황달. 혈액 중에 이제 빌리루빈 농도가요, 일정하게 유지되는데요. 이제 간의 기능이 저하하거나 쓸개관에 이제 CBD라고 하죠. 총단관에 이제 폐쇄나 과도한 용혈 등의 현상이 일어나면요, 빌리루빈이 이제 혈중에서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눈하고 피부가 이렇게 누런색으로 착색이 됩니다. 이거를 황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황달은 신생아 황달이 있죠. 태어나서 아이들이 신생아 황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쇄성 황달이 있습니다. 그 쓸개즙 내에 있는 이제 폐쇄성 황달은 콜레스테롤이 이제 쓸개관이나 쓸개 주머니에 이제 침전돼 가지고요. 그리고 쓸개 돌이나 이렇게 만들어지면요. 그러면 쓸개즙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막히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폐쇄성 황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돌이나 콜레스테롤이 이제 쓸개관에서 돌이 돼서 막히는 경우는 괜찮은데 종양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암 같은 종양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잘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황달이 생기면 신생아 황달은요, 어린애가 이제 간에 이상이 있어서 혈액이 이제 빌리루빈의 색소 처리가 잘 안 돼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데요. 생후 2, 3일에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7일에서 10일 되면요,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신생아들이. 그거를 생리적 황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후 2, 3일에 한 50%가 발생이 된다고 하죠. 근데 빌리루빈 수치가 이제 높아지겠죠. 그런데 핵황달을 일으키는데, 핵황달이 심한 경우에는요, 이제 몸이 비틀어지고 경련 현상이 나타나는 이제 뇌성마비도 올 수가 있다고 해서 이 생리적 황달이 지속이 되면 치료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핵황달은요, 생후 24시간이 되면 황달의 증상이 얼굴까지 이제 나타나고요. 48시간이면 무릎에, 그리고 72시간이면 발바닥까지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때는 즉시 이제 교환 수혈을 실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핵황달은요, 빌리루빈 수치가 이제 100ml당 5에서 12ml 정도가 되는데 100ml당 20L
20mg 이상이 되면요. 이게 핵황달입니다. 그래서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게 핵황달이죠. 네, 교환 수혈이 필요하다. 핵황달 때는.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간원성 황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염이나 간질환으로 인해서 빌리루빈이 이제 쓸개관 쪽으로 배출이 되지 않을 때 또 황달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간염이 심하신 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시면 얼굴이 노랗게 떠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간원성 황달로 알 수 있죠. 용혈성 황달이 있습니다. 적혈구가 이제 파괴되면요, 빌리루빈이 생산되죠. 근데 많은 적혈구가 한꺼번에 파괴돼가지고 혈색소의 분해 산물인 이제 빌리루빈이 혈액 내에서 이제 많이 증가할 때 발생되는 걸 용혈성 황달이라고 합니다. 신생아 황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자, 신생아의 간에 이상이 있어서 혈액이 이제 녹아서 빌리루빈의 색소 처리가 잘 이행되지 않아서 일어난다고 했는데,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걸 생리적 황달이라고 하는데, 핵황달은 100ml당 20mg 이상이 되면 신경세포가 파괴되니까 이걸 핵황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치료가 교환 수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원인은 ABO 혈액형의 부적합, 그리고 RH 인자의 부적합, 선천적인 매독, 부모님의 이제 매독이죠. 매독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폐쇄성 황달, 좀 전에 얘기했던 간원성 황달, 용혈성 황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빈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빈혈, 적혈구 수가 이제 부족하거나요, 헤모글로빈의 이제 농도가 낮은 경우에 나타나는 질병이죠. 빈혈 발생의 이제 원인이요, 혈구세포성 빈혈이죠. 그리고 HB성 빈혈, 적혈구 성숙 단계에서 성숙 장애가 있을 때, 적혈구 생성 시 적혈구의 파괴가 항진될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혈구 세포성 빈혈은요, 적혈구 생성 부위에 생성부인 이제 적색 속질 기능 저하로 이제 적혈구의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게 혈구 세포성 빈혈입니다. 헤모글로빈성 빈혈은요, 체내 적혈구 조성의 이제 재료가 부족해서 헤모글로빈 합성에 장애가 있을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빈혈의 원인하고 종류를 한번 보면요, 출혈성 빈혈, 그리고 불량성 빈혈, 그리고 미숙성 빈혈이 있고요. 그리고 용혈성 빈혈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출혈성 빈혈은요, 혈액에 이제 비정상적 손실이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상 출혈이나 이제 장내 출혈에 의한 빈혈이죠. 그리고 재생불량성 빈혈은요, 적색 속질의 기능 장애죠. 그리고 적혈구의 생산이 급속히 저하될 때 나타나는 빈혈을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숙성 빈혈은요, 적색 속질에서 만들어진 적혈구가요, 성숙 단계에서 이제 미숙하거나 수명이 단축되어 나타나는 이제 빈혈이죠. 악성 빈혈이죠. 비타민 B12, 엽산, 니코틴산, 티아민이나 피리독신 등의 부족으로 이제 나타나는 빈혈입니다. 용혈성 빈혈입니다. 유전적 결함이나 질환, 그러니까 비장애, 기능의 이상, 기계적 손상이나 화학물질의 독성, 그리고 약물 중독, 기생충 감염에 의한 높은 적혈구의 파괴로 일어납니다. 적혈구가 많이 파괴된다는 거죠.
정상적 적혈구와 이상적 적혈구의 비교입니다. 보시면 정상은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철결핍성 빈혈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고 악성 빈혈, 용역성으로 항발 이렇게 보이죠. 적혈구 수와 적혈구 직경입니다. 건강인 평균하고요. 철결핍성 빈혈인 군하고 악성 빈혈군을 이렇게 표시한 거죠. 적혈구 과다증입니다. 적혈구 과다증은 적혈구 증가증이라고 나와 있죠. 증가증. 적혈구 과다증은요. 생리적 적혈구 증가증하고요. 진성, 그러니까 악성 적혈구 증가증이 있습니다. 생리적 적혈구 증가증에서는요. 이제 평지에서 생활하던 사람이요. 높은 산에 가면 높은 산에서 이제 2주나 3주 이상 이제 생활하게 되면요. 적혈구 수치가요. 600에서 한 800만 개로 증가하게 된답니다. 이게 산소 결핍으로 인해서 골수를 이제 자극하기 때문에 적혈구가 이제 과잉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고산증이라고 하죠. 고산증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증상이요. 전신 권태, 호흡 곤란, 사고력 감퇴, 머리가 무겁고 구토가 일어나고요. 식욕 감퇴가 일어나고 이제 심한 빈혈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산소 결핍으로 적혈구가 과잉 생산되는 거죠. 그리고 진성, 악성 적혈구 증가증, 과다증이죠. 증가증이라고 합니다. 비정상적으로 이제 적혈구가요, 증가하는 겁니다. 혈액의 점성도가 무려 한 15배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액량도 정상값의 한 2배 정도 나타난다고 하고요. 적혈구 수랑 헤모글로빈 값이요, 많아지고요. 정상인보다 많아지고 점성도가 이제 많이 증가하고요. 혈류 속도가 정상인의 이제 2배까지 늘어난다고 하고요. 산소 헤모글로빈 양이 정상값보다 많지만요. 산소 결핍이 일어나서요. 피부가 이제 푸른색을 띠는 청색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적혈구 침강 속도입니다. 혈액에 이제 구연산 소다 같은 항응고제를 첨가해서요. 응고되지 않도록 혈액을 응고되지 않도록 이제 항응고제를 첨가해서 응고되지 않도록 혈액을 이제 가느다란 초자관에 이제 넣은 채로 두면요. 적혈구가 혈장보다 이제 밀도가 높기 때문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도를 이제 적혈구 침강 속도라고 하거나 아니면 침강률 또는 혈침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핵이나 암 그리고 각종 악성 종양의 경우 이제 혈장 단백질이 증가하면 적혈구 침강 속도가 또 증가한다고 하죠. 이제 백혈구입니다. 백혈구. 백혈구는요. 핵과 세포질이 뚜렷이 구별되고요. 염색성이 강하죠. 이제 아메바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생물이나 이물질을 이제 탐식하고요. 면역 기전에 관여를 하죠. 백혈구가
적혈구보다 이제 세포다운 세포죠. 보시면 백혈구의 이제 모양과 크기 및 수요입니다. 백혈구는 약간 부정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죠. 그리고 혈액 1ml 세제곱미터당 약 한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혈구의 수명과 이제 생성을 보면요. 수명은 약 한 수시간에서 수백 일 정도 된다고 하죠. 과립백혈구랑 이제 단핵구가요. 골수에서 생성이 되고요. 골수 내에서 이제 저장이 되고요. 세균의 감염이랑 이물질이 침입할 때, 이제 손상 부위로부터 이제 유리되는 화학 쏠림성에 의해서 혈액으로 유입되어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죠. 백혈구의 이제 분류랑 기능입니다. 백혈구는요, 이제 분류상 이제 세포 안에 있는 과립이 있는 과립 백혈구랑요, 무과립 백혈구가 이렇게 과립이 있는 과립 백혈구 그리고 과립이 없는 무과립 백혈구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제 과립 백혈구가요, 적혈구보다 한 2배 정도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색 속질에서 발달하고요. 적혈구랑 거의 같은 방식으로 이제 혈구 모세포에서 만들어진다고 하죠. 그리고 형태랑 염색 상태에 따라서 과립백혈구에는 중성구, 산성구, 호염기구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요. 무과립백혈구에 단핵구, 림프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성구, 산성구, 호염기구, 이렇게 단핵구, 이렇게 이게 지금 잠시만요. 단핵구랑 림프구. 지금 여기서 중성구, 산성구가 빠졌네요. 호상구. 호상구가 산성구죠. 호상구. 그리고 호염기구. 이렇게 세 종류는요. 이렇게 세 종류는 과립백혈구입니다. 과립백혈구. 보시면 중성구 먼저 볼까요? 중성구 전체 백혈구의 한 55에서 65%로 차지한다고 하죠. 이제 중성 염색에서요. 분홍색으로 염색돼서요. 핵은 엽으로 되어 있고요. 핵은 엽으로 되어 있고 한 2개에서 5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2개에서 5 엽으로 이루어졌는데 띠 염색질로 연결되어 있대요. 그리고 식균작용을 하고요. 중성구가요. 화학 쏠림성에 의해서 식작용이 가장 왕성하다고 합니다. 식균작용이. 그래서 이제 음세포 작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균이나 이물질들을 백혈구 이렇게 내부로 이동시킨다고 하네요. 그래서 식균작용을 하게 됩니다. 한 개의 중성구가요, 20개 정도의 박테리아를 탐식할 수 있는 백혈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염증에 의한 농이나 이제 고름 같은 세균이 이제 침입한 국소
국소에서요. 죽은 세포랑 살아있는 백혈구, 파괴된 세균의 잔해, 그리고 혈액이 모여서 이렇게 그런 염증이나 농, 이런 고름들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호상구입니다. 호상구. 이제, 중성, 중성구에 비해서는 식균작용이 조금 약하죠. 호상구가. 근데, 큰 과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에서 4% 정도 차지한다고 하고요. 크기가 한 10에서 14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가요, 이제 자극 변동이 있어서요. 아침과 저녁에는 적고 한밤중에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주로 이제 알레르기 반응 때 증가하고요. 항원항체 반응하고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산성 과립에 이제 이물질에 대한 해독작용이 강하다고 하죠. 그리고 회충이나 십이지장충 같은 기생충이 있을 때도 증가하고요. 이제 산성구, 그러니까 호상구가요. 호상구가 부신 겉질 호르몬 이제 당류 코티코이드를 투여하면요, 산성구가 이제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액 응고 물질을 소화시키죠. 그리고 호영기구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호영기구는요, 백혈구에서 이제 비율이 이제 양적인 비율은 0.5에서 1% 정도 작죠. 그리고 염기성 염색계에서 짙은 청색으로 이제 염색되고요. 혈액 응고를 이제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히스타민은 이제 혈관벽의 투과성을 이제 증가시키고요. 중성 백혈구가 염증 부위로 이제 쉽게 이동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단핵구입니다. 단핵구. 양적 비율이 한 2에서 8% 정도 된다고 하죠. 핵의 형태가 이제 다양하고요. 탐식성이 강한 세포입니다. 단핵구도. 혈액 내에는 이제 단핵구가요. 미성숙 세포, 혈액으로부터 이제 조직으로 빠져나온 단핵구는요, 대식세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림프구입니다. 20에서 30%나 되고요. 가장 작다고 하죠. 림프구가. 그리고 림프구는요, 운동성도 없고 식균작용은 없지만 외부로부터 이제 어떤 감염이 있을 때 그 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외부로부터 이제 체내에 이제 여러 가지 침범하는 여러 가지 항원에 대해서 항체를 생산하죠. 림프구가. 그래서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켜서 항원을 파괴하거나 그 항원을 약화시킵니다. 보시면 혈구세포의 현미경 사진입니다. 백혈구 감소증과 과다증입니다. 백혈구 감소증은 이제 화학물질이나 X성 과다조사,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홍역, 기미센, 이아선염 같은 수두, 빈혈납, 비소, 수은 등 약물 중독에 의해서 골수 기능이 저하되면요, 백혈구 수가 감소하죠. 5,000개 정도, 세제곱미터당 5,000개 이하로 감소합니다. 그리고 백혈구 과다증은요, 세균의 감염이 있을 때 백혈구 수치가 이제 많아지고요. 이제 얘를 이제 충당하기 위해서 백혈구의 생산이 이제 증가된다고 하죠. 생리적 백혈구 과다증이 있고요. 병리적 백혈구 과다증이 있습니다. 생리적 백혈구 과다증은 신생아랑 임산부, 격렬한 운동, 정서장애, 체액의 과다 손실 때 증가하고요. 병리적 백혈구 과다증은요,
세균의 감염이나 알레르기성 질환, 그리고 폐렴, 충수염, 편도염, 조직 손상, 그리고 악성 종양일 때 이제 백혈구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죠. 백혈구 이제 백혈병의 초기에는 한 60만 정도 이상까지 백혈구가 증가하죠. 백혈병에 걸리게 되면요, 골수 자체의 이제 이상 증식으로 백혈구 모세포가 지나치게 이제 빠른 속도로 백혈구를 많이 생산하게 되면서요, 미숙 이제 백혈구가 증가되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요, 골수랑 림프절의 이상 증식으로 골수가 이제 파괴되고요, 적혈구, 혈소판, 성숙, 중성구 이런 것들의 생산이 감소되고요. 빈혈, 출혈, 세균 감염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골수가 파괴되면요. 이장, 그러니까 췌장이죠. 림프절, 간, 그리고 기타 혈관계에서도요. 백혈병 세포가 전이 돼서요. 조직이 파괴되기 때문에 이거를 혈액암이라고도 하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혈소판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죠.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